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주차가 되었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소통 세 번째 시간 인간관계의 심리학적 특성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연구를 통한 이론에 의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심리학적 인간관계의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적인 특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감에 관한 이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다 또는 호감 있게 보여진다 이런 부분의 호감에 관한 이론인데요. 첫 번째, 초두 효과라는 이론에 대해서 학자들이 설명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애쉬의 실험인데요. 그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요 라고 묘사를 할 때 긍정적인 것을 먼저 하고 부정적인 것을 나중에 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나중에 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세고 시기심이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부정적인 거 먼저 시기심이 많고 고집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고 똑똑해요 라고 말했을 때 긍정적인 거 먼저 부정적인 거 먼저 어느 거 먼저 했을 때 그 이렇게 느낌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네, 긍정적인 건 먼저 먼저 들은 정보를 나중에 들은 정보보다 인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근면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거 시작하면서 고집세고 시기심 많고 어때요? 이렇게 할 때 앞에 말한 거를 먼저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걸 먼저 말하면 시기심 많고 고집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고 똑똑해요. 이렇게 말해도 앞에 말한 거를 더 강하게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을 묘사할 때 어느 거 먼저 하면 좋겠어요. 네, 긍정적인 거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먼저 하면 좋겠죠. 또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의 긍정적인 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해주면 더 강하게 인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더 우리들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느껴지죠. 두 번째 초도 효과는 컴퓨터 게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이제 협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게임을 해서 이제 협력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협력하고 있는데 중간에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이제 협력을 했을 때 오히려 배신당하는 돈을 더 못 벌게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게임 초기에 배신하는 프로그램을 한 게 있고 한참 지속되다가 게임 후반에 배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게임 초기에 배신을 당하면 인상이 아주 나쁘게 전달돼서 그 회복하기 어렵다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계속 신뢰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신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이러면 그럴 친구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나? 어려웠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초기에 만나자 한 달도 안 됐는데 배신을 딱 하면 더 이상 관계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이 되면 아무리 해도 회복하기 그러니까 첫인상이 안 좋은데 이것을 나중에 회복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뢰감을 얻고 첫인상을 좋게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말을 할 때 누군가가 안 좋은 점이 있어도 칭찬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부탁을 하거나 안 좋은 점을 고치라고 할 때도 바로 안 좋은 점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러이러한 건 참 좋은데 요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걸 얘기하고 부정을 얘기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리고 첫인상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초기에는 내가 가진 신뢰 그런 것을 더 많이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첫 인상이 이제 안 좋으면 신뢰가 없으면 그것을 회복하기 어렵다. 그것이 이제 초두 효과인 겁니다. 두 번째 호감에 관한 이론에서 노출 효과가 있습니다. 노출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많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버트 자이언스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인상이 좋아요. 이 사람은 인상이 안 좋아요. 이것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사진을 본 횟수가 많을수록 인상이 좋아요.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꼭 좀 아주 잘생기지 않아도 사진으로 자주 오래 봤으면 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고 좀 뭐 사진이 잘 나와도 사진을 본 횟수가 이제 낮으면 사진을 본 횟수가 낮으면 이제 호감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PPT에 사진을 본 횟수가 증가하면 호감은 올라가고 사진을 본 횟수가 적으면 호감이 낮아진다인데 여기 PPT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본 횟수가 이제 낮으면 호감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온 페스팅거는 공간적인 거리감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대학 기숙사 학생의 방의 거리와 친구 관계를 분석을 했는데 바로 옆방에 친한 친구가 있는 확률이 44%, 그리고 한 방 건너 친한 친구가 있는 확률이 22%. 그래서 바로 옆방에 거리감이 사실 한 방 더 건너는 거는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리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친한 친구일 확률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도를 높이려면 만남의 횟수를 높이고 전화도 자주 하고 사진도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이 만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가까이 있을 때 그 인상이 좋고 호감이 좋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할 때 이제 더 한 번이라도 더 자주 만나고 전화도 목소리도 더 자주 들려주는 게 좋겠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노출이 얼마나 자주 많이 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그것을 노출 효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후광이라는 것은 뭔가 빛이 번쩍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아주 두드러지게 뭐 예를 들면 김태희처럼 예쁘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예뻐 보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니스벳과 윌슨의 실험인데요. A, B 강사님이 있었는데 A 강사는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답해주는 강사이고 B는 질문에 아주 냉정하게 답해주는 강사예요. 그러면 이 강사의 차이는 친밀도, 친절,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의 차이밖에 없는데 전혀 다른 항목인 외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한 강사에게 외모가 잘생겼다. 불친절하고 냉정한 강사에게 외모가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두드러지는 친절로 다른 것도 다 외모도 괜찮고 뭐 성격도 좋고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띄는 특징 하나로 다른 특성까지도 평가를 할 때 이것을 후광 효과, 하나의 반짝이는 걸로 이게 후광 효과가 있다. 후광 효과를 표현을 했는데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장교가 부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장교가 이제 미남이고 품행이 발라요. 그러면 이제 그 부하를 사격이나 전투하거나 하모니카를 불거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점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징적인 하나의 어떤 빛나는 후광 이런 게 없을 때 그렇지 않은 병사에게는 모두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강점,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프라인에 수업을 만났을 때도 난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발표할 때도 노래 한 곡을 쫙 하고 발표를 하면 이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나의 그게 강점이라면. 내가 친절함이 강점일 수도 있고, 발표가 강점일 수도 있고, 또는 품행이 바른 것이 강점일 수도 있고, 또 성격이 좋은 것이 강점일 수도 있고, 뭐 목소리가 큰 것이 강점일 수도 있고, 자기의 강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드러내서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을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예의 바른 하나로도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을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부정성 효과가 있는데요. 부정성 효과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괜찮아도 부정적인 거 정보 하나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점이 많아도 또 나쁜 점 한 가지가 있으면 그 부정성이 또 부각이 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성 효과를 줄이려면 자신의 또 취약점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후광 효과를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는 거고, 또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 하나만으로도 긍정적인 거 다를 신경 안 쓸 정도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적인 면을 또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호감에 관한 이론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게 있습니다. 자, 피그말리온 효과는 첫 번째 포그와 나스가 실험을 했는데, ABC 집단의 A는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데 칭찬 없이 그냥 문제를 풀게 했고, B 집단은 점수에 따라서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면 칭찬했지만 못하면 칭찬 안 했고, 매우 잘하면 매우 칭찬했고, C 집단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잘했네, 이거 잘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형식적인 칭찬을 했는데, 칭찬 없이 문제를 푼 사람보다 점수에 따라서 칭찬을 해준 집단이 더 컴퓨터의 성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런데 점수에 따라 칭찬한 그룹과 형식적인 칭찬을 한 그룹은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비슷하게 성능이 좋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칭찬이 컴퓨터의 성능까지도, 컴퓨터가 중간중간에 잘했습니다, 매우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문제를 계속 풀게 한 컴퓨터가 있었고, 또 형식적으로 칭찬한 게 있었고, 점수에 따라서 이건 잘했습니다, 못한 거는 이제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칭찬이 들어간 B 집단과 형식적인 칭찬을 계속한 C 집단은 성능을 비슷하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실험에서 성취도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 무작위로 학생을 이제 한 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무작위로 뽑았는데도 이렇게 교사한테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은 아주 노력이 IQ가 높고 아주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큰 집단이 A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뽑았는데, 교사한테는 아주 성취도 향상력이 크고 굉장히 기대되는 집단이고 IQ도 높고 이런 집단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교사가 1년 동안 정말 그렇게 믿은 거죠. 이 집단은 IQ도 높고 향상 가능성이 많다고 했어. 그래서 교사가 더 기대하고 더 믿어주고 더 칭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성취도 평가를 했을 때 이 집단이 훨씬 더 성취도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사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제 정말 믿어주고
그 실력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믿어주고 정말 기대하고 정말 칭찬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나중에 정말로 성취도가 올라간다. 예,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네, 그 칭찬을 할 때 그런데 인격에 대한 칭찬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훌륭하다, 착하다 이것은 굉장히 그 착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꼭 착해야만 칭찬받는구나. 착할 때도 있고 안 착할 때도 있잖아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잘했다. 이렇게 물을 떠다 주니까 고맙구나. 또는 이렇게 청소를 해서 고맙구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찬을 했을 때 정말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칭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에 대한 막연한 칭찬보다는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칭찬이 좋다. 예. 그다음 에러슨과 에러슨과 린더의 실험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